안녕하세요. 보이스 동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K리그 개막을 하게 되어 각 구단들의 이적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를 토대로 전망을 해보는 11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11위를 차지했던 FC 서울입니다. 먼저 이적 시장을 통해서 FC 서울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은 우즈베키스탄의 FK 로코모티브 타슈켄트에서 신성 알리바예프가 정식 입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세레소 오사카로 임대를 떠났었던 오스마르가 임대 복귀하였습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이티하드에서 세르비아 출신의 페시치를 1년 임대 영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FC에서 군복무를 수행했던 고강민이 제대하며 합류하였습니다. 반면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서울을 떠나게 된 선수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수비의 맏형인 곽태휘는 경남FC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상민은 포항 스틸러스로 떠났고 김동우는 제주 유나이티드로, 김성준과 신진호는 울산 현대로, 신광우는 광원FC로 떠났습니다. 골키퍼 유현은 일본의 도치기 SC로 떠났으며 안델소는 일본의 콘사도레 사포로, 에반드로는 중국의 스촨 롱파, 마티치는 세르비아의 FK 보주도 바츠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FC 서울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외국인 선수 영입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 9경기 출전해서 한 골을 올린 마티치, 30경기에 3골 2도움으로 대구 시절보다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에반드로, 30경기에 6득점 4도움을 올렸고 슈퍼매치에서 인상 깊은 득점을 보여줬던 안델소는 그동안 FC 서울의 역대급 외국인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성공적이지 못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들의 빈자리를 우즈베키스탄의 신성 알리바예프와 세르비아 1부 리그 득점왕 출신 페시치를 영입하고 서울의 중심이었던 오스마르가 복귀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 외에는 조용한 움직임을 보인 서울입니다. 오히려 부진했던 선수들을 떠나보내기만 했습니다. 이들을 보내고 더 나은 선수들을 영입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잠잠하기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한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포지션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팀의 수비를 지켜주던 곽태휘와 김동우가 떠났습니다. 비록 지난 시즌 부상과 기량 하락으로 부진했지만 그동안 이 두 선수는 서울에 있어서 핵심 수비 자원이었기에 빈자리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수비수들이 많이 있기에 걱정은 없으나 이들의 빈자리를 채워줄 선수 영입이 신인 선수 외에는 딱히 없기에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수비의 유망주 심상민과 우측 수비를 보던 신광훈이 떠났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윤석영이 건재하여 걱정은 없지만 그를 대체해주던 심상민이 떠남으로써 새로운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측은 신광훈의 부상과 부진으로 불안함을 노출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자리에 신예 윤종규가 기회를 잡으면 가능성을 보였으나 한 시즌을 홀로 보내기엔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고강민은 서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일 것 같습니다. 군 복무 전에는 왼쪽 윙백으로도 활약을 했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윤석영이 있기에 주발을 활용할 수 있는 우측 윙백에서 자기를 잡아 윤종규와 경쟁을 하며 단단해진 우측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측 외에는 보강의 움직임이 없는 서울이기에 불안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진에서는 총평에서 언급했다시피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팬들을 설레게 한 페시치를 영입하였는데요. 득점왕을 한 경험이 있기에 지난 시즌의 외국인 선수들보다 큰 활약을 보여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공격진 역시도 페시치 외에는 별다른 영입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비록 조영욱의 성장과 윤주태의 전역, 그리고 박주영의 존재감이 서울에게 있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워낙 부진했던 서울이었기에 페시치 외에 한 명에서 2명 정도는 추가 영입을 하여 더 다양한 공격 전술을 짤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공격진의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수비수 박동진의 공격수 변신이 이번 시즌 서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원을 살펴보면 신진호와 김성준이 떠나고 서울의 중심 오스마르가 임대해서 복귀를 하였고 알리바이프를 영입한 서울입니다. 신진호와 김성준 모두 부상으로 인한 부진으로 어려운 시즌을 보내면서 서울 역시 부진한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신에 서울에게 있어 많은 사랑을 받은 오스마르가 복귀하면서 불안함이 많았던 중원에 안정감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스마르가 팀의 중심을 얼마나 잡아주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알리바이프도 합류하면서 활동량과 그의 센스 있는 플레이로 중원에서의 짜임새 있는 축구가 그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선수만으로는 한 시즌을 소화하기엔 무리가 될 수 있기에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부상으로 부진했던 하대성과 송진영의 기량 회복이 서울에게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지난 시즌과 다르게 기대감이 높은 외국인 선수들의 영입으로 답답했던 공격력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비적으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에 불안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최용수 감독이 지난 시즌 중반부터 다시 지휘봉을 잡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같이 강등권에 있을 것 같지는 않으나 상위권 경쟁보다는 중위권, 더 나아가서는 중상위권 성적을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베스트 11은 언급했다시피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지만 그들을 대체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용수 감독이 주전 선수들을 대체해줄 수 있는 선수를 얼마나 발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서울이 더 안정적인 전력으로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즌 서울의 키워드는 명예회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서울답지 않은 경기력으로 강등권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팀을 떠났던 최용수 감독도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서울이기에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수준급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들도 영입하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부진했던 서울의 공격을 다시 일깨워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서울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이적 시장을 정리해보고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서울은 지난 시즌의 부진을 씻고 다시 강팀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을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